링 비디오 https://다운서브.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v-u1 밑줄 uph 밑줄 제 이름은 애비입니다. 저는 27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 팀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으며 전업주부입니다. 우리는 좋은 커플이며 서로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바람 피워서 헤어질 줄 알았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조심하세요. 오늘 또 늦을 건가요? 오늘 상사가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늦을 것 같으니 평소대로 먼저 자도 돼. 우리 역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 안에서 일하는 전업주부가 평소처럼 팀을 보낸 다음 날 집안일을 모두 돌본다. 나는 집안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청소했지만 평소와 한 가지 달랐다. 팀의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당신은 내 서재를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업무에 사용하는 물건이 있고 내 허락 없이 그것들을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팀은 보통 나를 자신의 서재에 들여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는 우연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열린 문으로 안을 보니 서재가 엉망이고 청결도가 최고가 아닌 것을 봤습니다. 그가 정기적으로 청소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청소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할 만한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빨리 정리하자. 팀이 최근에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더 자주 출장을 다니고 휴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게요. 그 사람 서재의 엉망진창을 보던 것처럼 그 서재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영원히 청소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책상을 정리하던 중 내가 본 적 없는 공책은 무엇일까? 빨간 공책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팀의 물건을 허락 없이 보지 않았는데 왠지 열어서 안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수첩을 열자 이게 뭐야? 팀의 사진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리고 팔에 아기를 안고 여자 그리고 더군다나 사진에 캐서린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캐서린이었습니다. 나와 팀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동급생입니다. 캐서린은 팀과 같은 반에서 공부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녀는 팀과 많이 접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녀는 팀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 있었습니까? 분위기는 바로 아이의 생일임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이고 그 후 왜 아이를 불쾌한 생각으로 안고 다른 단서가 있는지 그의 공책을 검색하기로 결정한 후 훨씬 더 터무니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책에는 사진 속 아이의 이름과 생일이 있었고 그가 나에게 말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출장 중에 그는 캐서린과 데이트를 했다는 메모를 남겼는데 공책의 내용으로 보아 이 아이는 분명 팀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왜 공책 뒷면에는 아무 글도 없는 갈색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까? 봉투를 뒤져보니 완전한 이혼 판결문이 들어 것을 봤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혼 서류 나에게 이혼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지만 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왔지.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후회하게 만들 테니. 나를 배신하려던 그에게 복수를 다짐했지만 팀 그런 일이 있을 줄은 전혀. 사람은 집에 갔다가 정신없이 집에 왔어요. 오, 안 돼. 오늘 너무 피곤해요. 집에 왔어요. 생각보다 늦게 왔어요. 팀은 우리 상사가 꽤 취해서 나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 술 마시고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야. 너 정말 상사랑 술 마시러 갔니? 그런데 뭐야? 너 나한테 무슨 일 있다고 비난하는 거야?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난 단지 내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괜찮아. 아 맞다. 직장 상사가 이번 달 23일과 24일에 집에 묵으면서 골프 치자고 집에서 하룻밤 묵으라고 초대해서 둘이서 상사랑 단둘이 나들이. 그래요. 내 상사는 당신이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비 이전에 그 사람은 코비아네. 직속 상사도 코비아. 오늘 우리랑 술을 마신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별거 아닌데. 응 알았어. 오늘 너한테 문제가 있니? 넌 평소에 날 보낼 의향이 너무 많아서 날 내버려 두어서 미안해. 쉬는 날마다 이 일도 상사에게 사랑받고 앞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팀이 냉정하게 말했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 수첩에 적힌 일정에는 세 사람이 처음으로 캐서린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을 복수할 날로 정하기로 했다. 내가 아는 행복한 추억들 날. 세상 근심 없이 놀아라 예예예 즐거울 테니 집 가는 길에 기념품 사줄 테니 기대해 오케이 팀 손을 얻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내 머리 응 기대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뭔가를 줄게. 내가 집에 오면 깜짝 놀라게 할 무언가를 줄게. 파티 날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알고 보니 한 달쯤 지나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는 팀을 아무 일도 듯이 대하고 평소대로 지내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행사 당일이 무사히 왔네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할게. 상사랑 있을게. 바로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휴대폰을 지켜볼게. 알겠어. 노력해볼게. 내 휴대폰을 감시하기 위해 몸 관리하기 팀은 내가 알고 있는 줄도 몰랐고 원치 않은 골프 가방을 놀이공원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아마 어딘가에 두고 옷을 갈아입은 후 소녀의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속임수를 쓰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 비웃고 나는 복수를 하겠다. 나는 마지막 준비에 대해 말했다. 그가 떠난 지 이틀 후 집에 왔을 때 그는 내가 놀란 것을 알아차리고 당황해서 나에게 전화했다. 안녕 예비 사역 어디 계세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했던 것. 집에 오면 깜짝 선물을 준비할 텐데 어때요? 아, 놀랐지만 당신. 똑같네요. 다 없어졌어. 나 이 집에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그래. 그 집에 혼자 사는 거야.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를 웃게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작성된 이혼 서류를 숨긴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 살고 싶지 않았나요? 오 아니, 당신은 캐서린과 그녀의 아이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 공책을. 것이 아닙니다. 공부 미안하지만 캐서린 아이들과 너희 셋이 잘 지내는 사진도 다 봤고 출장 가거나 휴일에 일해서 같이 놀아준다고 거짓말한 글도 다 봤어. 내 서재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해 치웠지만 뭔가 끔찍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서재 청소 안 하기로 했잖아. 바람피고 애도 낳았잖아. 상식 얘기만 하는 바보야. 오늘 상사랑 골프도 안 쳤고 첫 만남도 어땠어? 너희 셋이서 놀이공원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는 농담이구나. 너 농담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1년 넘게 나를 속였구나. 내 생각엔 없었어.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될 텐데 그건 사형. 내 생각엔 우리가 몇 년 동안 좋은 커플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인 같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작성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국,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니 그들에게 가거나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방금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분명 이혼을 원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너무 예의 바르시고 자기란만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어주셔서 이혼 서류를 쉽게 제출하지 것 같아서 나는 내 섹션을 작성하고 당신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팀은 놀이공원 방문이 발각되지 않도록 역에서 구입한 임의의 기념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내 물건만 사라진 방이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아내가 이혼 서류를 냈다는 사실 알았어요. 미안해요. 지금 집에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게다가 너무 뻔한 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얘기하고 그냥 나한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내 말을 들으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상관없어. 내가 왜 나를 속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볼 가치도 없어. 오 아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꼈는데 나도 모르게 당신의 무뚝뚝한 태도에 미소를 짓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이제 상관없어요. 그날 그 달. 변명해도 난 절대 내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애초에 이런 결과를 바랐으니까 행복할 거야. 뭐가 그리 속상해. 내가 이혼을 뒤집으면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네.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했어요. 곧 연락이 올 거라 확신해요. 팀 아버지께 그것에 대해 얘기하셨나요? 물론 그렇죠.
우리는 결혼한 부부였으니까요. 우리가 이혼했을 때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려고 나는 내가 본 그대로 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부모님의 반응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물어보는 게 어때요? 너 스스로 눈을 떼는 게 어때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잖아. 난 상관 안 해. 안녕 잠깐만. 애비 그 사람 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어. 시댁 특히 시아버지는 낡고 엄격하다고 소리 지르며 삐뚤어진. 싫어했고 팀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남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엄격하게 자랐다고 말했지만 팀은 결국 아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아내의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그녀와 아이를 낳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논할 생각은 부모님과 저를 포함한 6명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집에 모여서 최악의 분위기에서 토론과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에서 시작된 토론과 신문. 그는 이미 시부모님께 신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결혼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명을 해준 팀은 그렇지 않았다. 전 시아버지의 말에 반항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2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 때문에 인연을 맺게 됐다. 원래는 시아버지의 친구였다. 아비와 나는 고등학교 때 그녀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녀가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래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아비의 친구입니다. 캐서린 당신은 나를 기억합니다. 함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우리 결혼식 캐서린 그래 고등학교. 연락을 별로 안 했지만 사실 난 항상 너에게 반했어. 그래서 내 이름을 기억해줘서 다행이니까 괜찮다면 연락처나 뭐라도 물어봐도 될까? 언젠가 같이 저녁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도 결혼한 줄 알았는데 우리 둘 다 결혼한 상태에서 애비 친구랑도 이성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애비가 그러는 한은 괜찮지. 다들 그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애비랑 너 둘 다 너무 초조해. 내가 너한테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알았어. 애비한테는 그 말에 반해서 나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하지 마. 그리고 결국 그들은 육체적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캐서린은 이 제 5주째입니다.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고 성관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그래 이게 당신 아이예요. 당신과 함께 아이를 갖게 돼 너무 기뻐요. 당신은 항상 내 꿈이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다음 검진 때 나와 함께 가주실래요?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남자 아니면 여자. 이름은 뭐로 할래? 잠깐만. 그 사람이 내가 아기 낳는 걸 안다면 우리 둘 다 결혼한 거야. 난 캐서린으로 할 거야. 왜? 내가 당신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안 돼.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확신하는가? 물론 당신은 나와 결혼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어떤 다른 책임이 있지만 나는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말한 사람인데 지금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내가 문제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거저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런 관계였지 않았어? 끔찍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너무 심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비에게 모든 걸 내 동급생들, 회사 사람들 모두에게 공개할 텐데 절대 안 그럴 거야. 용서해. 알았어. 일단 진정해. 애비와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 줄래? 알았어. 애비를 낳는다는 협박을 받고 아기를 갖기로 동의했고 나와 이혼할 준비를 시작했다고 나한테 말했지. 그거. 당신이 그랬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야 했어요? 농담이시죠? 당신에게 접근한 사람이 캐서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캐서린에게 거절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실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너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야. 캐서린한테 협박을 받았을 뿐이야. 전혀 너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원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준비할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았어. 물론 난 진심이니까 내 월급으로 양육비를 낼 생각인데 캐서린 말고 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 제발 다시 시작해봐. 나한테 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이 모두 앞에 갈색 봉투 한 장을 내밀었다는 게 뭐야? 이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봉투야 서재에 들어가니 이혼 서류와 다른 곳에 놓여 있어서 처음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조된 정사 증거 사진이 있어서 놀랐다. 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그가 계약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불륜과 영수증 명함 등이 패키지에 들어 있었는데 그가 나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고 나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당신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팀 글쎄요, 팀이에요. 계속 이렇게 숨기면 더 이상 나에게 숨기지 마세요.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그들 모두가 질문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솔직하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비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자기 아이의 얼굴 애비를 떠나서 캐서린과 내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혼을 요청할 때가 되었을 때 애비에게 그냥 요청하면 이혼하고 싶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하면 꼭 이유를 물어보곤 했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 거예요. 결혼하고부터 너무 잘 지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애비나 만날 수 없다고 말하면 사실이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주된 이유는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해 나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람피우고 이혼하라고 강요한 것처럼 아니 다름 아닌데 너는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돈으로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렀는지 당신이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대면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지도 않고 고생해서 돈을 냈지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럼 당신은 나한테 위자료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나랑 논쟁할 수 있다면 나랑 논쟁하지. 그래, 우리는 이미 여기에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어떤 반박을 해도 난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어서. 팀 그 사람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해서 돌아서서 침묵했어요. 더 이상 나에게 할 말이 없는 것 같군요.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자료 청구서입니다. 물론 변호사에게 청구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내려고 했는데 의논하기로 했으니 완벽해서 그 사람은 겁에 질린 채 수수료 청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40,000가 고작 2년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륜이란 도대체 너희들이 결혼한 2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아이를 낳은 것이 무슨 일인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40,000를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내 아이에게 돈을 지불하고 당연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이를 위한 돈과 나를 위한 위자료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쓸 돈을 잃을까 봐 걱정된다면 애들아, 그걸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게 어때서? 도대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게 뭐야? 난 그냥 내 알바가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야. 넌 진짜 무혈이잖아. $40,000 그건 농담이냐? 농담하는 거야. 농담하는 게 너야. 너 스스로 이런 일을 자초한 거야. 내 애비 말이 맞아. 아이를 위한 돈과 위자료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야. 아이들 때문에 내지 않는 것은 단지 분명 틀렸지만 하지만
닥쳐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애비에게 위자료를 주고 사과하는 것 뿐이니까 안 돼. 닥쳐 너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키우지 않은 거니까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당장 나가라. 시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화를 내는 바람에 곧바로 불륜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기로 했으나 당연히 나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네. 캐서린에게 복수하기. 나는 즉시 캐서린에게 내용 증명 편지를 보내 나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캐서린이 그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내 요구에 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고 며칠 후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우리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말했지만 당신이 나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웃긴 건 결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관계를 갖고 있으니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여기에 그 사람 아이가 있는데 두 사람이 아이를 키우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기 위해 우리 아이를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위자료를 줄 돈이 없어서 위자료 요구를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육아 세대에게 이렇게 힘든가요? 아이들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 세대를 지원하도록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이 속이는 것을 애초에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나 혼자 탓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점은 봐주세요. 저도 그 사람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당신이 아기를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하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뭐든지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도 위자료 청구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안 나요.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제 결혼식에도 왔어요. 왜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난 그 사람을 좋아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고 그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식에서 행복한 얼굴을 보고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데 다시 그 사람을 만났어. 2년 전 재회 때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참지 못해서 너가 애 낳을 거니까 다가가서 결혼하자고. 우리는 이미 헤어졌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사람 아니면 난 그건 내 알바 아니니까 그냥 결혼하는 게 어때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와 관계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캐서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이 말했고 마침내 전화를 끊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녀가 위자료 청구를 수락하고 나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내 말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팀과 캐서린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팀과 그의 여자친구가 매달 위자료를 어김없이 줬는데 연락이 없더니 몇 달이 지나서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던 중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전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들은 그 후에 재혼했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고 그녀는 그가 자라면서 그와 수 있도록 내 아들의 아이인 척 가장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비밀리에 그를 테스트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아이가 그의 것이 아니라 전남편의 아이가 그녀의 전남편의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녀의 함정에 바로 빠졌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잘 낳고 있다고 말하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고 싶지 않고 내 아들은 화가 나서 이혼 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내 아들의 것입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입니다. 나는 그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합니다. 남편도 나도 그의 아들 편을 들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아내를 속인 것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영상